자, 지금 탄핵 문제만 지금 두어 달간 집중하다 보니까 나라가요, 외부로부터 오고 있는 경제적, 안보적 위협에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았어요. 앞으로 시간 되는 대로 이런 문제들도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딱 두 가지 칼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휘두르고 있어요. 하나는 폐쇄 경제. 자, 폐쇄 경제로 가고 있는데 이제 관세 장벽을 갈수록 높이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관세는요, 보편적 관세와 또 상호 관세가 있는데, 상호 관세라는 것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 각기 다른 관세율, 그러니까 철에는 25%, 알루미늄은 30%, 차는 10%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의 관세, 우리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10%만 매긴다. 그런데 이런 보편 관세가 트럼프가 이걸 높이 올린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트럼프가 사문화되었던 미국 무역법 301조를 갖다가 끄집어내면서, 그게 옛날에 우리가 트럼프 첫 임기 때 슈퍼 301조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상호 관세까지 때린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보편 관세도 올라가기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데 상호 관세도 때린다는 거예요. 이 상호 관세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자유무역으로 가는 과정에서 상대국에 비례해서 관세를 낮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상대 나라가 미국산 품목에 대해서 매기는 수준으로 똑같이 관세율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무역 적자, 미국으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수출해서 무역 흑자를 얻고 있잖아요. 한국도 미국의 9번째 무역 대상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 상호 관세를 통해서, 자, 예를 들자면 한국의 특정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겠다는 건데, 공식적으로는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물품이 무관세로 들어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상호 무관세인데 한국이 포함될 수 있다. 상호 관세에. 이건 무슨 소리냐? 국민들이 이해가 잘 안 갈 건데요. 이거는요,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갖다가 관세율로 계산해서 관세가 없다지만은 실제로 한국이 미국산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그만큼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 품목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매겨서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미국은 한국이 겉으로는 상호 무관세 자유무역 한미 FTA를 맺어놓고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이 한국의 수출을 많이 못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돈으로 관세 몇 프로라고 환산해서 그만큼의 한국산 품목이 미국으로 수출되는데 관세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칼자루를 잡고 있는 마당에 한국에서 미국산 품목이 들어오는데 이런 비관세 장벽, 즉 세금이 아니라 다른 장벽으로 뭐 검역이라든지 또 다르게 한국 물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이라든지 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관세처럼 작용하고 있는 게 15%다.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도 15%를 매기겠다고 미국이 지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 계획은 매우 단순하다는 거죠. 무역 적자가 있는 나라,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상당하죠.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얻고 있는 만큼을 계산해 가지고 한국이 미국의 비관세 장벽이 그만큼이다 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올려버리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편 관세를 가지고 단순히 다른 나라와 관세를 비슷하게 매기는 부분을 넘어서서 부가가치세, 정부 보조금, 미국 상품에 대한 규제, 비관세 무역 장벽을 다 포함해 가지고 세금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자, 한미 FTA가 노무현 때인 2012년
3월 15일 날 맺어졌는데 농산물을 뺀 한국 품목 99.8%가 다 관세가 사라진다. 또 미국은 100%에 대해서 관세를 사라지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합의가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국의 대미 수출이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6.5%씩 늘어났고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예를 들어서 88억 달러에서 작년에 347억 달러로 4배나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정의선 현대 회장이요, 트럼프 아들 만나가지고 브라움 골프 대회에서 만나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트럼프 장남이요, 정치보다는 펀드 모아서 한 벌이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트럼프의 최대 실세다, 문고리다, 이걸 갖다가 빙자해가지고 세계에 지금 여러 기업들, 회장들을 불러 모아서 이 삥을 뜯고 있다, 이런 소문까지 받아오고 이게 미국에서 곧 터질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한국 기업인들이 많이 걸려들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 인상, 지난번에 뭐 주요 품목에 대해서 25%를 때린다,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차 등에 대해서 있었는데 이제 보편 관세가 아니라 상호 관세까지 때린다는 거예요. 자, 미국이 이 짓을 하면요, 세계의 무역량이 굉장히 줄어들 거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각종 수입 품목이 관세가 높게 붙으면서 물가가 올라갈 거예요. 미국이요, 저거 나라에서 생산하는 건 농산물이나 뭐 고기나 이런 거 말고 대부분의 공산품과 제조품들을 수입해서 쓰는 나라 아니에요? 그럼 미국의 인플레가 되겠죠. 그럼 인플레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못 내리고 더 올리겠지요. 자, 트럼프는 이것 외에도요, 각종 미국의 경제 부흥을 하겠다면서 이제 감세를 보편화해요. 부자 감세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세수는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재정 적자는 훨씬 늘어나겠지요. 자, 이렇게 간다라는 부분을 알면서도 저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 집권 기간 4년 내내 폐쇄 경제로 가게 될 거다. 그걸 위해서요, 옛날에 만들어졌던 미국의 여러 법들, 그렇지만 실제 쓰이지도 않는 법들을 갖다가 다 갖고 와가지고 이런데 지금 써먹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하고 FTA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정치적이고 지정학적인 문제가요,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80년 이상 진행되어 오던 이 합의, 즉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 질서, 미국 중심의 우방국들과 더불어서 세계의 기본적인 어떤 관습으로 존재하는 영토 불침범을 미국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종전 강요를 통해서 깨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파장이 대만에도 올 수 있고 한국에도 올 수 있고 주변에 좀 약한 국가가 있으면 그 주변의 강국이 언제든지 침략해서 땅을 뺏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심각성이 있어요. 트럼프가 사우디에 가가지고 조만간에 푸틴을 만나겠다. 그리고 미국의 벤스 부통령이 미넨에서 안보 회의가 있는데 한국의 조태열 외교장관도 가죠. 거기에서 젤렌스키를 만나가지고 미국의 주장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미국의 주장은 뭔가 하면요, 우크라이나가 현재 빼앗긴 땅 수준에서 종전을 해라. 러시아가 먹은 땅은 인정해라. 회복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넌센스고 헛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이거는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푸틴하고 이제 그걸 결정지으려는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땅 실컷 뺏기고 전국도 다 망가지고 사람들 수십만 죽거나 다치고 땅 20% 뺏겼죠. 여기에서 또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런 푸틴의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 독재 국가를 상대로 안전보장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요, 그것은 푸틴이 좀 더 푸틴이 지금 러시아도 이 전쟁으로 기진맥진해졌는데 힘을 3, 4년 회복해서 또 치지 않겠어요? 지금 보세요. 처음에는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친러시아계 내전을 돕는다는 이유로 비공식 참전하고 공식적으로 크림반도를 먹어버리고 또 이번에 2022년 2월 침공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총 20% 먹었잖아요. 이제 이 문제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이게 우크라이나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내만 해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80년 동안 2차 대전 이후에 지속되어 온 세계의 합의는 남의 나라의 영토를 갖다가 과거 중세 시대처럼 또 근대 국민국가 시대처럼 침략해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전쟁의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영토를 존중해야 된다는데, 자,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20% 먹어버리고 종전을 하면 이제 나토, 미국이 대표하는 자유진영이 이걸 갖다가 인정을 한다는 거고, 나토도 어쨌든 트럼프의 요구에 굴복해서 인정을 해주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군사적 강국이나 핵을 가진 나라가 인접국을 침략해서 합병해 버려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캐나다, 그리고 심지어 가자 지역까지 영토 확장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고요. 미국의 제일 영토를 확장한 대통령 사진을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국주의가 뭡니까? 2차 대전 직전까지 있었던 제국주의, 1차 대전이 제국주의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2차 대전으로 제국주의가 비로소 멈춰지고 제국주의 산하의 신생국, 한국 같은 나라들이 독립하기 시작했죠. 그거는 힘이 센 놈이 약한 놈을 언제든지 침략해서 먹도록 서로가 묵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와바리, 내 나와바리, 제 나와바리 이런 식으로 대략 권력을 나눠가지고 다 뺏어 먹던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 북한, 이란, 중국 등 근위주의 4개 나라가 연대를 이루는 구도 속에서 여기에 자유민주 진영에 가담했던 우크라이나가 패배한 모양새를 가지게 되고, 러시아 뜻대로 종전이 이루어지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이란이 얻을 이득도 막대하다. 이번에 이란이 러시아에 엄청난 드론과 미사일 등을 제공해 줬죠. 북한 다음으로 2등이에요. 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한반도, 대만 등 세계의 예민한 지역에 전부 피바다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반대하고, 헤거스에스 국방장관이라는 자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허황된 목표라고 합니다. 아무런 보장도 해주지 않은 채 강제 종전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저 또라이 헤거스에스라는 국방장관이 나토 방위비를 2%에서 5%로 올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남의 나라의 방위비를 강조하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유럽에서 나토의 일원으로서 지켜주고 있습니까? 형식적이지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토를 유지하려면 너희들 방위비를 5%로 올려라. 그런데 지금 미국과의 통상무역 마찰로 인해서 유럽 나라들이 전부 비용이, 예산이 엄청나게 경제적인 부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5%로 올려라. 현재 2% 수준에서. 이것도 지금 유럽이 아찔한 상황인 거죠. 지금 저성장, 그야말로 제로 성장을 하고 있는 유럽이 5% 정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 관세 위협에 이어 안보 위협까지 트럼프가 하고 있으니까 머리가 복잡해졌고, 트럼프가 실제로 푸틴하고 우크라이나 종전에 합의를 하는 데 대해서 패닉 현상까지 나오고 있고, 자, 이제 미국이 빠진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보호를 하려면 10년간 3조 1000억 달러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해 세계 국방비 지출이 사상 최대였어. 2조 5천억 달러라는 거예요. 2023년보다 7.4%가 증가했답니다. 자, 한국같이 지금 이렇게 위태한 상황에 있는 나라가 앞으로 영토 불가침이라는 그야말로 2차 대전 이후에 합의해온 국제 지정학적인 질서가 깨진다면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의 절반쯤이 친북이거나 그들에게 우호적인 상황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견뎌내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되면 이재명이 트럼프, 김정은이 서서 한국 안보를 작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